이번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들 사회에서 뭐 일 추진하는 거에, 물론 뭐 주민들 반대 부딪혀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그 양반들이 하자고 치면, 참 그게 지금 보니까 이미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요격 주는 과정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용역 결과 나와보면 알고, 그 이후에 뭐 시민참여단인가요? 꾸리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데, 시민참여단에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파주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플랜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지금 정당한 절차, 예를 들어서 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지금 보면 네. 202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단 파주시청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공론화제 조례 제정을 2022년 12월 28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 추진을 9월 24일 날, 그 다음에 공론화 활동 시청사 공론화 실행단 모집을 9월 2일부터 9일까지 모집을 했고, 또 공론화 실행단 위촉을 10월 17일 날 했고, 신청사 건립 설문조사 추진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또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여기서 홍익연수원인가 거기서 또 이제 공론화 토론하고, 이거 막 급속도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 실행 추진위원단이나 공론화 토론자들이나 어떤 개념을 알고 과연 가서 토론을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마포인가 어디 그 폐기물 처리장 할 때 공론화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서 일반 토론자 없이 그냥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수당을 주더라고요. 11만 원씩. 그러니까 마감된 것 같아요. 토론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11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갔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갔나? 이런 것도 좀. 예. 뭐 사회자가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뭐 형식적으로 우리 나중에 뭐 다 시민 의견 수렴했고 뭐 이런 면피형으로 좀 절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거 아니면 아닐까요? 그냥 이거 뭐 수다 토론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네네. 시청 이전 문제를 김경일 시장이 공약으로 던지고 서울대병원 유치한다 해서 시장이 당선됐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뭐 박정 의원도 반대를 하고 네네. 뭐 국민의힘도 저도 반대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만두면 또 이 공약했다가 그러니까 공론화를 해서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정부 활동에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는 게 문제이시죠. 아까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예산 지출이 아닌 간접적인 공무원들의 돈을 넣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만도 1억 6,500만 원인가 기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건축비만 해도 2천만 2, 300억이라면 아마 한 3천억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간접 예산까지 하면 엄청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기존에 또 들어갔던 우리 최종환 시장이 계셨을 때는 기회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직감상으로 지출된 예산만 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공론화 과정을 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발주가 8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정이 이제 9월 달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그러니까 행정 활동을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보니까 공론화에서 했던 게 딱 3단계가 있더라고. 여론조사. 그 다음번에가 이제 우리 사전 토론회 그리고 수기 토론회. 이건데 결국에는 사전 토론과 수기 토론은 이제 요식적인 행위고 결국은 공론화라는 게 여론조사로 끝나는 것일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이렇게 나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나중에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시장에 파주 시장에 이렇게 잡으시더라도 제발 이렇게들 예산 낭비나 이렇게 행정활동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정이죠. 시민들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장이 당선돼서 공약을 100% 공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어요.
공약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닌 건 물러설 줄도 알아야죠. 그냥 내가 공약했다고 무조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파주 시민한테 큰 민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예. 아니 이건 사실은 중간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파주 시민의 TV에서 공론화 위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저희들한테 그 공모하라고 이야기해도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공론화 위원회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이냐? 그분의 의견은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중간에 진행하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나 그게 대체 어떤 기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 공론화 위원회가 위원장님 계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세 분인가를 추천을 하고요. 네. 시의회에서 2분, 시에서 2분, 그리고 시민 공개 모집으로 이제 나머지 두 분인가 세 분을 이제 모집해서 총 10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소위 말해 이 정성적인 평가가 이제 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투명하지 못한 거죠. 공개돼 있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주도적으로 조례에서 탄생하게 된 공론화위원회가 그대로 하고 발표하면 이제 끝나는 형식인데 예,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으로도 3, 4개월밖에 되지도 않고 이게 과연 파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아까 한길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22년도에 파주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청사를 개축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아, 22년. 22년도에 그때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22년도에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를 파주시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뭐 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했을 때는 결과가 5대5로 나왔었다. 아 5대5.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 전에 공무원이 물어보니까 반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그 우리가 보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전반적으로 뭔가 사실 시청 이전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중차대한 문제인 건데 이러한 과정들을 너무 열어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사실 저희 파주 시민의 TV에서 이거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인가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뭐 시민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 집약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뉘앙스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제가 느끼기로는 이전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지금 될지. 이미 여기 문화로 네. 저기 명동로 이쪽에서는 벌써 반대 추진위원회 꾸려서 서명받고 있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다 내리는데요.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숫자를 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위원장이 추천인 3분을 하고요. 시에서 2분, 그럼 뭐 볼 것 없이 여야 한 분씩이겠죠. 그리고 시에서 2분, 그럼 이제 당연히 그쪽이겠죠. 그리고 시민은 2분에서 총 9분을 모시기만요. 그럼 일단 표결을 하더라도 당연히 5분이 일단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9명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정말 옳은 일인지.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공무원 지청사를 옮기면 지금도 점심 때 한 11시쯤 넘으면요. 파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이렇게 몰려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쫙 흩어져서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또 자기가 시간 내서 쇼핑 못했던 거 뭐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역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슬로마 돼 버리거든요. 그걸 왜 그 공론화 추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뭐 물어보든지 상인들을 만나보든지 그래야죠. 아 그러면 저는 뭐 이전을 찬성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거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시의 입장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C3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파주의 새로운 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복합 문화단지 비슷한 이런 뭐 무슨 혁신 무슨 테마 뭐 이런 지구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새로운 어떤 파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뭔가 이런 새로운 이 구역으로 좀 개발해 보고 싶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의견을 좀 제출했던 것 같은데, 뭐, 어찌 보면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지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그 C3 부지는 파주시가 2020년도 2월 달인가, 누구나 집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집 만든다고 그 민간 사업자 그 모집까지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 그 추진했다가 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지방선거 때 김경일 그때 후보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누구나 집 사업은 폐기한다. 여기다가 파주시청을 옮기겠다. 그리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백지화할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냥 폐지해버린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C3 부지가 원래 뭐 시청 이전 부지이긴 해요. 용도가. 시청 부지로 이렇게 잡혀 있긴 해요. 네, 공공부지. 그렇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 뭐 아까 조 박사님 말씀대로 더 세월이 지나면 또 뭐 옮기고 여기다 뭐 구청을 만들든지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시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사 이전 부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집 그 프로젝트 부지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그때 반대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예, 우리 그 청년들하고 이제 그 분들을 위한 집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예. 그럼 이제 파주시가 동의해서 최종원 시장님 때 추진하다가 이제 김경일 시장님 되시고 이제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C3 부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주가 인구가 지금 52만 100만 도시 가는데 파주에 제대로 된 문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공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 공연장, 문화 공간이 필요하지. 그 부분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C3 부지 C3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함께 해가지고 다양한 뭔가 무슨 뭐 청년주택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파주문화재단도 이쪽으로 이전하고 문화재단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미 뭐 개인 사유지로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매입을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공공부지가 일단은 좀 다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신청사 할 때 예산이 건축비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다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C3 부지를 제외하고 이 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할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현 김경일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시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청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시청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또 하루이쯤에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인지